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작가 겸 가수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홍서영 학생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GS25와 CU, 그리고 CU와 GS25, 야, 뭐 거의 편의점계 1위 네, 무조건 맞아요. 예, 막상 막하죠. 편의점 많이 이용하실 텐데 당연히 네. 어디를 조금 더. 근데 보통 가까운 데 있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집.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을 딱 해주셨네요. 아, 미안해요. 확실해요. 집 앞에 가장 가까운데 그쵸. 그냥 무조건 거기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서영 학생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네. 학교에 기숙사죠? 네, 아니, 기숙사면은 다 있잖아요. 네, 다 GS도 있는데 뭐, CU도 뭐. 이제 제가 가는 길에 있는 게 GS라서 GS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가까운 데를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혹시 형님께서는? 저는 집 1층에 네. 세븐일레븐이 있어가지고 그럼 세븐일레븐 가시겠다. 네. 그 편의점은 주로 그쵸. 다른 거는 좀 비싸지만 맥주 4개 만 원. 그 수입 네, 맥주. 그거 사러 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편의점 아저씨랑 친해져가지고 네. 이제 행사 안 하는 것도 행사가에 저한테 주세요. 형은 그렇게 1년간 1,000만 원 정도는 절약하는 것 같아요. 예. 형은 진짜 절약을, 야, 대단한 것 같아요. 알뜰살뜰. 알뜰살뜰. 아저씨랑 네. 친해지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행사가 네. 이게 지그재그로 된대요. 이번 달에 행사 안 하고 다음 달에 행사하고. 맞아요. 예. 그냥 다음 달 걸로 찍으면 된다고. 맞아. 네. 그리고 그 전에 미리 이 행사 상품이 나와요. 네. 그 원 플러스 거의 원이나 뭐 이런 거. 편의점 사장님 수준의 정보를 알고 계세요. 저도 많이 먹어가지고. 네. 홍생께서 어떠십니까? 저도 백수 씨처럼 그 네. 4개 패기 그쵸, 패키지 저도 많이 수입 맥주, 사는데 네. 이게 보면 네. 요거는 사고 싶은데 나머지 것들이 네, 좀 네, 네. 선호도가 좀 떨어진 맥주들 섞어놓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같이 맞아요. 연계 매출을 만드는데 네. 백수 씨 같은 사람들 많으면 그 전략도 무너지겠네요. 그렇겠네요. 경영 전략 위에 백수 씨. 우리 셋도 맥주를 많이 사지만 이 여자도 기가 막히게 하네. 아, 웃으면서 엄청 오만하지 마세요. 그 날씨가 잘 마셔요. 예. 팔 앞에 파라솔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죠. 네, 옆에 분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제가 이번에도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CU와 GS 중 어디를 더 선호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제 본인들이 확실히 더 자주 가는 곳들을 딱 알고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요즘은 그 동네 슈퍼가 많이 사라져서 맞아요. 네, 하루에 한두 번씩 꼭 편의점을 간다고 친구들이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편의점 사업이 예전에 비해 많이 확장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조사였고요. 표 차이도 꽤 나서 재밌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네, 친구들의 이야기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영.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돌아온 기업 선호도 조사 시간입니다. 잘해. 오늘의 그 기업 어딜까요? 네, 바로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두 곳인데요. 바로 편의점 기업들이죠. 네, 오늘은 바로 GS25와 CU의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봄날에 학생들한테 두 편의점 중 어디를 더 자주 가는지 한번 물어볼 텐데요. 가실까요? 상큼해. CU가 GS보다 뭔가 자체 상품 같은 게 더 많고 맞아. 더 과자들이 취향이 좀 많아서 싸요. 맞아요.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CU를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왜요? 뭔가 GS보다 CU가 CU 자체에서 나온 그런 상품이 더 맛있는 게 많고 부실한 게 많고 다양하게 더 맛있는 게 많고 GS요. 왜요? 왜요? 해자 도시락이 100점 모델에서 더 멋있어요. 도시락을 진짜. 왜요? 왜냐면 학교에 더 많고 접근성이 좋아서 자주 가가지고 그게 맞아요. CU가 더 좋아요. CU 너무 당연한 대답. 색깔이 더 이뻐서. CU에서 일하셔서요? 아니, 저거 입고 있는 사람한테 어디서 있냐고. 그냥 익숙해서요. 왜냐면 솔직히 편의점 가는데
되게 뭐 간단한 거 사러 다니는데 GS25나 CU나 별 차이 없다고 느껴서 상품에 딱히 맛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 익숙한 GS를 찾아요. 익숙한 데를 찾는다고. 아. 네, 학생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또 조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이번 조사 역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네. 학생들이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가장 많이 사 먹는 이제 12시부터 2시 사이에 진행이 되었고요. 네. 30명의 학생이 조사에 오. 임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GS25가 12표, CU의 18표로 CU가 이겼습니다. 야, 왜 CU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어쩔 수밖에 없었던 결과인 게 저희 고려대학교 내에 입점되어 있는 큰 편의점이 다 그거는 CU예요. 어쩔 수가 없네. 그렇네요. 정말 어쩔 수 네. 없는 결과였던 그쵸, 게 그쵸, 그쵸. 이제 편의점이라는 게 자체 상품 외에는 다 비슷한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CU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CU의 그런 자체 상품들이 더 다양하고 익숙해서 자주 간다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GS를 선호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던 게 그런 팝카드 행사 같은 할인 행사를 GS에서 많이 해서 네. 좋아한다고 하고 또 해자 도시락이 이제 도시락계의 원조라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리적인 이득이 아니었다면 막상 막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사실 이번 결과는 접근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차이가- 뒤집힐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취향 저격수 백수영. 백세영, 네, 편의점 알바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네, 옛날에 하셨죠? 네 옛날에 그 진짜 그 팩이 먹는 그 네. 재미가 쏠쏠했어요. 근데 어디였어요, 둘 중에? 네, 저는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네. 네, 그 8시 되면은 이거 네. 팩이 찍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재미로 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게요. 버리지 않고 먹어요. 맞아요, 뭐 먹어요, 그거. 예. 폐기라고 그때 바로 폐기가 네, 아니라. 갓진한 건 괜찮아요. 그래서 막 가져가 그래요. 편의점 알바 최대 혜택이에요, 그게. 어떻게 어마어마하네요. 이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맛있는 건 숨겨놔요. 그래서 그렇죠, 안 네. 팔리게. 맞아요. 네, 그래서 편의점 알바 출신 백수영이 또 취향 저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백수의 노트. 네, 우선 GS25부터 네. 저격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GS25는 이제 GS 리테일의 한 브랜드죠. 네, GS 리테일 유통계의 어마어마한 강자입니다. 네, GS 슈퍼마켓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어요. 슈퍼마켓, 네, 네, 동네마다 엄청 하나씩 큰 거. 있죠. 엄청 크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왓슨. 왓슨즈가 네, 진짜.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단순히 GS25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에서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홍쌤, 그 GS25는 리테일, 그 GS 리테일은 어느 정도의 그 규모를 좀 갖고 있는 기업일까요? 우리가 이 방송 프로그램 네네. 통해서 다양한 유통 채널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백화점 쪽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강자들이 있고 뭐 하나 쪽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트 쪽이라고 하면 신세계 쪽에 좀 네. 무게중심을 맞아요, 두고 이마트. 홈플러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쪽에도 강자들이 있고 GS는 오늘 이야기할 BGF 리테일 그리고 GS 리테일은 편의점 쪽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네. 편의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00 제가 자료를 보니까 13년도 때 백화점이 정점 찍었을 때 매출이 한 30조 정도 됐고요. 그때 편의점이 한 12조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15년도 데이터를 보면 네. 백화점 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29조 정도 됐고 편의점이 무려 16조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1인 가구들이 원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은 한 6조 2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GS25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LG25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편의점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 4조 한 6천억 정도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백수 씨 이야기했던 왓슨스도 있고 또 그 다음으로 큰 건 이제 GS 슈퍼 쪽이 될 거예요. SSM 쪽. 네. 거기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또 새롭게 투자하고 있는 건 좀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파르나스 호텔에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호텔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거기가 GS 리테일 소유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그 지역이 앞으로 또 커지기 때문에 또 거기 아마 매출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장도 한번 볼까요? 네, GS25시 최근에 엄청난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이름하여 해자스럽다. 예. 네, 해자 도시락이 너무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잘 나와서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 가격대 성능비가 좋을 때 우리가 해자스럽다라고 하고 그렇죠. 이를 통해서 김혜자 선생님께서는 마더 헤레사라는 별명 마더헤레사, 맞아요. 이런 거 이제 팩이 하나 뜨려고 이렇게 하면은 네네. 알바들은 그때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설레요.
8시에 폐기를 찍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한 7시 반쯤까지 이게 안 팔리고 남아있으면은 그때부터 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팩이 나와라. 7시 50분에 갑자기 네네.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오면 그때는 막 그때 딱 긴장이 돼가지고 막 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진짜. 네, 저도 이 도시락 개인적으로 챙겨 먹는 편이긴 한데요. 저도요? 네네. 우리 학생들은 좀 어떤 도시락 많이 먹나요? 진짜 많이 네. 먹을 거예요. 아, 요즘은 이제 워낙 어느 순간부터 퀄리티 좋은 도시락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스타들을 내세운 도시락들 있잖아요. 뭐 백종원 도시락, 맞아요. 해리 도시락, 도시락. 뭐 해자 도시락 이런 유명한 도시락들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쵸. 그 편의점 하면 도시락 대첩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정말 많은 그런 도시락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GS25는 이제 국민 엄마, 김혜자 도시락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 도시락 대첩에서의 경쟁력이 조금 어느 정도일지 요즘 한창 떠오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최근 2년 네. 동안에 그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을 보니까 작년에 한 3천억 정도 규모였는데 올해 5천억이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김혜자 명불허전 모듬 치킨 도시락 이게 3,400원이라고 아, 하네요. 저거 좋아해요. 좋아요. 맛있어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이거에다가 그 컵라면 하나 먹으면 그냥 배트면 끝이에요. 기가 맞아요. 막히네, 정말. 이게 편의점 갔는데 이거 다 팔려있으면 되게 서운해요. 얘는 언제나 다 팔려있어, 거의 다. 이거 하나 있으면 기분 좋은 날이에요. 컵라면 오늘. 있는 동안 이거 하나 해놓고 이제 컵라면 먹고. 이거 팩이 절대 안 나오는 거. 네, 진정하시고. 네, 그러게요. 이게 100만 개 이상, 저도 먹어봐야겠네요. 그쵸, 엄청 많이 100만 개가 팔렸어요. 그게 나온 게 아니야. 진정. 그리고 뭐 소갈비 도시락. 소화 기가 막히죠, 그거. 너무 맛있어요,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삼각김밥 매출이 어마어마했던 시대가 그쵸, 있었거든요. 이 식자재라는 것도 좀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도시락 자체 퀄리티가 올라가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경기 안 좋고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요인들도 있지만 저는 유행이라는 요인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매출 추세도 물론 커지긴 할 텐데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게 계속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아시겠죠? GS 어디랑 어디랑 한 지붕에 있었죠? GS요. GS는 LG와 같이 LG 요, 있었죠. LG. 네, GS25가 LG 네. U+와 손을 잡고 네, 스마트폰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거 알뜰폰이랑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휴대폰 뭐 그런 거? 네, 그래서 GS 통해서 개통하는 뭐 고객들 전원한테 GS 뭐 GS25 모바일 상품권 이런 것도 맞아요. 선물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식품 구입 외에도 그 핸드폰 팔고 뭐 배터리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교환해 주시고 택배, 휴대폰 판매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었는데 어떤 서비스가 더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뭐 예. 저 제가 재현 씨가 좋아서 얘기한 게 거의 답니다. 그래요? 야, 그럼 뭐 얼마 되세요? 그러네요. 그 생활 네. 거점으로 이제 다들 1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집에 누가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택배 서비스도 운영을 거기서 맞아요.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하게 그러니까 오프라인 그러니까 요즘 뭐 오프라인이다 온라인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오프라인 자체에서 그나마 성장 가능성이 높은 플레이스가 이제 편의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을 그냥 소셜 커머스나 오픈 마켓으로 많이 구매를 해요. 네. 근데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고 언제든지 혼자 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접점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오프라인에서 좀 오프라인 시장을 빨아들이는 그런 흡수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네. CU에서는 좀 PB 상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각종 서비스를 좀 늘리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이제 유통 마진만으로는 큰 매출,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PB 상품 자체를 출시하게 되면 제조업체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팔린 상품이 뭘 것 같아요? 도시락류, 식품. 담배요. 압도적으로 술류. 압도적으로 바나나맛 우유고요. 처음으로 한번 저 카스가 한번 바나나맛 우유를 CU에서는 꺾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계열사에서는 우유구나. 압도적으로 바나나 우유가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편의점의 사장 입장에서는 편의점 회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바나나맛 우유가 저렇게 많이 팔려? 비슷하게 그러면 만들어서. 저거를 네. 내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팔면 돈 더 많이 벌 수 벌겠네. 있잖아. 네. 당연히 이런 마인드죠. 네, 그래서 저가형 상품들, 그러니까 지금 뭐 컵라면이 특히 이제 많이 좀 요즘 맞아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PB 상표의 비중 계속 더 커질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U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편의점 중에 제일 많은 편의점은 어딜까요? 네, 바로 CU입니다. 최다 점포를 CU가 제일 보유하고 많아요. 전 GS인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근소해요. 비슷해요? CU, GS, 세븐일레븐 이 세 개가 근소해요? 굉장히 근소하게 있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그렇군요. 현재 최다는 CU입니다.
선생님, CU의 경쟁력은 그럼 확실하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완전 지금 1등입니까? 위치를 보면 저도 한번 네. 찾아봤는데 네. 엄청 많아요, 정말. GS25C가 9,600개 정도 되고요. CU가 한 9,700개 가까이 정도 돼요. 그래서 격차가 지금 조금씩 줄고 있고 매출은 거의 비슷한데 GS가 좀 높습니다. 근데 점포 수는 좀 줄어들은 좀 적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또 역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뭐 입점도 중요하지만 수익률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수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볼까요? CU라는 간판을 우리가 길에서 볼 수 있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CU는 원래 패밀리마트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죠. 페마죠, 페마. 네, 일본 기업 패밀리마트로부터 독립을 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죠. BC 패밀리마트가 1세대 편의점인데 CU로 바뀌면서 BGF 리테일에 속하게 된 거가 맞나요? 그렇죠? 저도 가만히 지금 드는 생각인데 좀 네네네. 씁쓸하네요. 결국 GS25C도 과거에 LG의 모텔을 두고 있고 그쵸. BGF도 여러분 사실 삼성의 모텔을 두고 있거든요. 보강그룹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편의점도 참 어찌 보면 대기업들의 영향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빠졌지만 네. 보강그룹이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장이 저 홍진기 과거에 이제 저 중앙일보 오너셨던 분 그분이 이제 나중에 83년도에 삼성전자고 생산 브라운관에 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의 보강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도 때 일본그룹 패밀리마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국내 최초의 편의점을 가락동에 이제 개설하게 됩니다. 가락동에. 그리고 나서 94년도에 보강 컨비니언스 스토어 사업부라는 사명으로 바꾸고 이제 보강 패밀리마트라고 해서 우리에게 좀 친숙해졌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게 CU로 지금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 보강그룹은 좀 여담이지만 굉장히 좀 로얄 패밀리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BGF 리테일 사장이 지금 홍석조 회장인데 이분이 과거에 저 광주 고검장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분 형님이 지금 이제 JTBC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 회장이고 원래 홍석현 회장이 과거에 저 미국 대사도 거쳤었고 원래 유엔 사무총장감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가 돌다가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때 삼성 X파일 그런 비자금 파일 관련된 이런 안 좋은 보도가 나오면서 낙마를 하게 됐고요. 그 홍석현 회장의 이제 누님이 지금의 이제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 여사가 되죠. 지금 이제 리움 미술관 관장으로 계시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회사예요. 그리고 공대생들은 사실 보강그룹의 메인은 STS 반도체란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지금 실적이 안 좋아져서 매각이 넘어간 상황이다. 그렇게 좀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백수의 노트 또 한 장 넘겨볼까요? 네, 듣다 보니까 이 집에 입양되고 싶네요. 네. 네, 혹시 네. 일본 가보셨어요? 아니, 못 가봤습니다. 일본 편의점 가면은 정말 먹을 게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천국이에요. 편의점 네. 천국. 우리나라 편의점도 끝없이 도시락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CU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순대국밥 정식이 나왔어요. 맞아요. 봤어요. 네, 순댓국 정식. 먹어봤어요? 순대가 있고 돼지고기가 있고 맞아요. 돼지 국물이 있고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보진 않았어요. 네. 아깝네. 저는 네네. 그럴 바에 순대 저는 그건 먹어봤어요. 부대찌개 있어요. 네, 부대찌개가 부대찌개. 나는데 먹어봤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정말. 진짜요? 정말 맛있어요. 이게 살짝만 그냥 뜨거운 물 부어서 이렇게 좀만 익히면 되거든요.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신기하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음식을 진화를 시키는 레시피가 막 돌기도 하잖아요. 아, 맞아요. 예를 들면 불닭볶음면 면에다가 치즈 거기다가 해서 그쵸 이렇게. 스트링 치즈 찢어가지고 맞아요. 해서 전자레인지 데우고 그렇죠. 네, 끝없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진화가 진짜. 정말 끝이 없네요. 근데 CU 도시락 하면은 아무래도 백종원 도시락이 좀 선두인데요. 편의점 도시락 경쟁력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CU는 아까 그 김혜자 네. 씨 이야기를 했으면 백종원 한판 도시락 네. 3,500원 가격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백종원 매콤 불고기 정식. 매콤 불고기 정식 맛있다. 이 두 상품이 CU 단일 매출 중에서 지금 각각 1등하고 3등을 차지하고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하니까요. 맞아요. 도시락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콤 돈가스 저는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BGF 리테일 면접장에 가서 우리 CU 편의점의 경쟁사라고 생각하면 네. 어떤 회사가 떠올라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네네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제 GS25C, 뭐 세븐일레븐, 미니스탑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답변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면접장 가서 질문을 받으면 저는 김밥 천국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1월에 딱 붙지. 합격. 1월이 붙죠. 네네. 지금 쉽게 말해서 에버랜드의 경쟁사가 프로야구 구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종산업 간의 경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항상 똑같이 경쟁했던 유통 채널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상품의 라인업들이 다각화되다 보니까 산업의 경쟁점이 이제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에 굉장히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편의점이라고 하면은 알바생의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알바생 말고 그 본사에 취직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중심으로 좀 궁금한 것 같아요. GS25가 CU에 비해서 뭔가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발전 전망? GS라는 대기업에서 그 편의점 유통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자체 상품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개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많이 나오던데 그거 뭐 어디서 개발하는 건지 약간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서영 학생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이제 학생들이 편의점하고 취업을 연관짓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그 기업 본사에는 어떤 직무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서류를 되게 많이 합격을 시켜줘요. 아마 방송 보는 구직자들은 다 아실 텐데 인적성 시험까지 대부분 많이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영업 직군이 제일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매장에서 실제로 좀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직군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점주들, 그래서 점주들이 오픈을 하고 관리를 하고 수익률을 높이고 끈질긴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게끔 소통하는 식의 업무들. 그다음에 본사 조직은 이제 당연히 스텝 직무들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통상적인 유통기업과 달라질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BGF 리테일에서는 롤플레이 면접을 본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근데 그 전에 우리 학생들 BGF 리테일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BGF 리테일이 그냥 CU라고 보시면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보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강 안에 BGF 리테일이 들어오고 BGF 리테일이 과거에 이제 패밀리마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강 됩니다. 패밀리마트네. 그러니까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점 말고 다른 사업들도 비중이 좀 조금은 있는 편인데 BGF 리테일은 거의 다 편의점 사업에 좀 뭐 매몰이 돼 있죠. 그렇군요. 저 롤플레이 면접을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즘 뭐 PT 면접도 보고 롤플레이 면접도 봐요. 그래서 롤플레이 면접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면접장에 5명이 들어서면 각자 이제 경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단체 과업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너희들이 어떤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 편의점은 뭐 상권이 없대. 그래서 이 상권에 있는 세대, 성별, 연령,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로 분포가 되어져 있어. 그런데 이 편의점에서만 특화될 수 있는 도시락 판매 전략을 짜봐라. 뭐 이렇게 주제를 줘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죠. 재밌겠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렇게 의견을 유지환 주는 거요? 씨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많지만 퀄리티가 좀 떨어질 때도 있겠죠. 뭐가 기분나쁘세요? 그다음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는 아니죠. 그리고 백수 씨처럼 이야기를 할 텐데 백수 씨는 또 이제 편의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황보민 아나운서 같은 분이 뭐 명업 전략이 어떻고 마케팅 전략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 그런 거 모르겠고 8시 끝나면 다 먹으면 된다니까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간에 껴있는 서영 씨 같은 학생은 짜증을 내겠죠. 뭐 하는 거야? 나 기업 입사해야 되는데 아주 조용히 해요. 맞아요. 뭐 또 이렇게 그렇죠. 뭐 그렇게 해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포기하고 그냥 있겠죠. 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너무 디테일 잘 살려주셨다. 이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은 뭐냐면 결국 그들 사이에서 보는 관점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참여율이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뻘짓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그 8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백수 씨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는 면접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BJF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금융권 또 이제 CJ, 심층 면접, 롤플레이 면접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스터디 같은 거 하실 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연습하는 것도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재밌겠다. 좋은 정보네요. 그러게요. 네, 질문 더 해볼까요? 네, 이제 편의점의 수가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둘이 또 경쟁이 쟁쟁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마케팅 전략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뭔가 편의점이라고 하면 마케팅에 뭔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알아봤어요. 저는 그때 한계는 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아이템인데 좀 여러분들 보셨으면 하는 건 좀 넘버 3를 좀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아파트, 제가 그때 언제냐 89년도에 제가 살았던 그 올림픽 제가 선촌 아파트에 살았는데 네. 거기 처음으로 국내 처음으로 저기 세븐일레븐이 들어왔었어요. 저는 아직 기억이 선명한데 네. 거기 들어갔더니 여기는 문을 안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뭐 신기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백수 씨 눈빛이 되게 달라졌어요. 안 닫았었고 그때 이제 뭐 슬러시 같은 음료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세븐일레븐이 지금 업계 3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롯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기업이 나중에 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미니스톱은 좀 가보면 미니스톱.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비스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오뎅 무슨 뭐 치킨 이런 것들 좀 팔아요. 너무 좋아요, 그거. 약간 일본식의 네. 느낌을 더 많이 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양강 구도가 또 이제 다른 기업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의 약진보다는 어차피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후발주자들과의 경쟁이 더 흥미롭게 보인다. 네, 그런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패밀리마트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것처럼 우리나라 편의점들도 해외에 진출을 하고 있나요? 있어요. 지금 이제 해외 시장 모든 우리나라 유통기업은 결국에는 여기는 레드오션이에요. 그래서 해외 동남아나 이제 중화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지한 씨가 어디서 보셨나 근데 보네요. 어제 어디서에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어딘가에서 봤어요. 근데 롯데 확실히 면접장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물어봤는데 그거 그거가 뭐예요? 내가 분명히 봤어, 내가. 뭔가 기분 나쁜데요? 알겠습니다. 아, 예. 좋은 예시를 주셔서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는 거 꼭 네. 기억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또 이에도 이제 두 기업에 관한 카더라 한간의 소문이 있겠죠. 네. 이제 백수영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한간을 떠돌고 있는 소문을 네, 터치해서. 주워왔습니다. 네. 잘하세요. 메소드 연기를 하시네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네. 네, 카더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GS 리테일은 인적성 시험이 중요하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GS는 이제 우리가 인성시험이라는 영역이 있고 적성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구분을 해요. 취업시장에서. 그런데 GS는 이제 인성 부분을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그럼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좀 솔직하게 푸는 것들을 오히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뭐 이 친구는 조금 창의적이지 않다. 이 친구는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 이 친구는 소심하다. 뭐 그것도 좋을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에 결과에 이 친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러면 조금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인성평가를 풀 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해요. 심지어 어떤 이렇게 상상들을 하거든요. 네네네.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뭔가 컨셉을 만들어요. 네네네. 평소 뭐 불을 보면 마음이 현혹된다? 이런 질문을 많이 푼다. 네네네. 그럼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질문. 그러니까 인성평가는 아예 무의미한 질문들도 속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 의도가 좀 다르겠죠. 네. 근데 잠깐만, 이거 나를 방화범으로 보면 안 되지. 나는 현혹되지 않아. 네. 잠깐만, 이거 열정인가? 이거 열정의 인재상인가 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곡돼요. 그래서 그 인성평가를 볼 때 구직자들이라고 하면 약간의 어느 정도 컨셉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인적성 시험 봤는데요. 네.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이런 사람을 정해놓고 시험을 보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즉각적으로 네. 질문을 읽고 그냥 바로 대답을 해야 일관성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센스 있게 그거를 만든 다음에 끝까지 유지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고 다양하게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거짓말을. 거짓말쟁이로. 그렇죠. 우리 만약에 요즘 남성분들 아실 텐데 그 MMPI2라고 우리 군대 갈 때 그 시험을 봐요. 근데 네. 나는 군대 면제 받아야지. 나는 뭐 계속 환청이 네. 들리고 배 계속 아프고 누구 막 맞아, 계속 맞아. 죽이고 네, 싶어. 뭐 이상한 거. 그러면 맞아. 면제가 안 뜨잖아요. 네. 뭐가 떠요? 재검이 뜨죠. 재검이 뜨죠. 왜? 아. 나는 진짜 또라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 뭐가 있을까요? 네. 편의점 업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알바 정도는 한번 해줘야 한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편의점 알바 정도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저는 꼭 그 해당 편의점이라기보다 경쟁 매장에서 일했던 것도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꼭 뭐 그 편의점 매장이 아닌 다른 유통 매장에서 벌어졌던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업적인 환경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적응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자소서나 면접장에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S25와 CU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대한 백수영의 취향 저격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조금 무리수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 취업을 부탁해 제작진의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은 편의점처럼 24시간 문을 닫지 않습니다. 감동적이다. 야, 이거 진짜 이게 왜 무리수예요? 이건 저희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해 주셨네요. 너무 멋있어. 이건 무리수 아니고 강백수예요.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었다 이거는. 저만 멋있었나 봐요. 예. 근데 저만 멋있었다고요 지금. 아무도 마음속에 감동이 잔잔하게 익어 너무 있었어요. 좋았어 진짜. 네. 네. 어떤가요? 보세요. 이번에 좀 감동 좀 받으셨나요? 저는 제일 네. 살면서 힘든 날이 저는 취업 강사니까요. 네네. 자소서 마감 날은 저한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아. 왜냐하면 학생들 자소서 많이 봐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한 새벽 3시까지 학생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밥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첫 끼를 그냥 새벽 3시에 먹으려고 편의점에 갔는데 그 편의점 알바생이 저를 네. 알아보고 홍희찬 선생님이시죠? 와. 제 자소서 좀 봐주세요. 짜증이 여기까지 올랐었는데. 야, 근데 또 안 받을 저는 수 또 없고. 네. 그만큼 그러니까 편의점에 일하는 수많은 힘들어하는 청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힘든 부분들도 있고 간혹 가다가 진상 고객들도 응대하고 네. 많이들 버거우실 것 같은데 좀 힘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간 안배를 잘 하세요. 그리고 방송 보는 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건 지금 상반기 시즌이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나 네. 자소서 다 떨어졌으니까 나 면접 안 됐으니까 이제 이후 하반기를 봐야지 6월까지 시즌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테나 높게 세우고 구직 활동도 열심히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영 학생은요? 네, 두 편의점 다 이제 저희 생활에 밀접하게 있는 기업들이라서 오늘 더 유독 재밌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또 편하게 뭐 사 먹고 이런 게 이 두 기업 덕분이라는데 그래요. 오늘 좀 감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좋았어요. 네. 그럼 오늘 취향 제휴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